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커피 컨텐츠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요. 그런데 제가 왜 창업 컨텐츠를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커피에 관한 교육은 굉장히 찾아보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창업에 관한 것은 찾아보십니까? 공부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업, 사업 공부에 관한 컨텐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추후에 커피에 관한 컨텐츠도 분명히 할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공식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손익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손익분기점이란 이 기점에 이상을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고 이 기점에 이하를 팔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는 분기점입니다. 딱 들어만 보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점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고 간편하게 정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고정비고요. 또 하나는 변동비입니다. 자, 고정비 먼저 알아볼 건데요. 고정비가 무엇이냐?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적은 고정된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세, 수도세, 전기세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변동이 되겠지만 그 변동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에 넣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동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동비는 매출과 운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눈에 확 띄는 비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재비,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에서 많이 빼서 계산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빼지 마십시오. 부가가치세 10%를 빼게 된다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계산하실 때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넣으시겠지만 일단은 넣고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가지 예시 중에 두 군데에 전부 속하는 비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건비용입니다. 고정비에서의 인건비는 직원 월급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비에서 인건비는 무엇이냐? 바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스케줄 같은 경우 주 단위로 많이 짜기 때문에 카페 운영 상황이라든지 카페의 매출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을 변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변동비에 넣게 됩니다. 자, 아직 변동비에 대한 설명 안 끝났습니다.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서 증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시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재 비율, 카페의 자재 비율이 몇 %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신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 대번 아실 거예요. 25%에서 30%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공식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동비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에 변동비를 자재 비율을 나타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재비를 넣으시면 되고 인건비를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인건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우리 한번 실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어떠한 자재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원두 하나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1kg의 원두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1kg에 3만원짜리 원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3만원 나누기 1000g을 하게 되면 1g의 단가가 나옵니다. 1g당 30원이 나오는데요. 요즘 아메리카노 더블샷 들어가죠. 더블샷을 추출할 때 20g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20g 곱하기 30원을 하게 되면 원두 에스프레소의 자재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6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투명컵 53원, 뚜껑 25원, 홀더 23원, 빨대까지 다 합쳐서 그냥 낮게 잡겠습니다. 100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원두에 600원 더하기 100원을 하게 되면 700원입니다.
여기 변동비 자재비에서 자재비 같은 경우는 이제 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싶은 가격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3,000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공식을 다 대입해 보시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00원 나누기 3,000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아메리카노의 자재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메뉴들의 자재 비율을 계산해 보신 다음에 평균을 내시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매장의 평균 자재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필히 아셔야 돼요. 평균 자재 비율보다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자재가 빵꾸난 거고, 그 이하로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자재비를 아끼게 된 겁니다. 자재비를 아끼게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만큼 맛이 없게 되거나 싱겁게 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에 필요한 비용 두 가지를 공부했으니 바로 한번 공식 보시겠습니다. 변동비에서 매출액을 나눠준 뒤 1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정비로 나누어주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익숙한 공식 하나가 보이죠? 변동비 나누기 매출액. 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100만 하면 변동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곱하기 100을 안 하고 1을 빼게 된다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공식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고정비일 텐데 고정비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10평짜리 카페의 고정 비용을 나타낸 목록들인데요. 자, 이 고정 비용을 합계를 여기에 대입하시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30%, 부가가치세가 10%, 두 개를 합치면 40%입니다. 이것을 소수점으로 변환하게 되면 0.4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대입하게 되면 바로 월 손익분기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30평짜리 카페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고정 비용 중에 추가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상가 중에 관리비를 넣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0평 매장을 혼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 제가 한번 넣어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한 달 상환금을 고정비에 넣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인건비도 한번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벌써 마스터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딱 열어갖고 이 공식을 쏙쏙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아셨으니 스스로 시장조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상가 하나를 잡아보신 다음에 그 평수와 월세만 아신다고 그러면 이 공식 바로 대입하셔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 손익분기점이 나왔으면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월 손익분기점 나누기 31을 하시면 1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1 손익분기점에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얼마 판매하고 싶은지 그 금액을 나눠주게 되면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몇 잔을 파셔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는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가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다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고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익분기점이라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한번 진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공부 잠시 쉴 때 인터넷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 공식 대입해 가시면서 사업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